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의미 있는 관계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관계만을 의미해요. 필요 없는 관계까지 다 뽑아내서 표현할 필요가 없어요, 관계는. 그래서 ER 다이어그램에서 마름모로 표현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라고 볼 수 있는 마름모로 표현이 되고, 관계 한 개가 고객하고 책 개체와의 관계, 인터넷 도시락 쇼핑몰이라면 있을 수 있겠죠. 고객하고 책하고는 고객이 책을 구매한다 라는 문장이 성립이 되죠. 그래서 고객과 책을 구매하는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예제에서는. 그러면 고객 엔티티하고 책 엔티티, 두 개의 엔티티가 있고 둘 간에는 마름모로 구매한다 또는 구매라는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흔히 관계는 동사형을 더 많이 써요. 구매한다. 명사형도 상관없는데 흔히는 동사형을 더 많이 쓴다는 거죠. 자, 여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런 관계도 애트리뷰트, 즉 속성을 가질 수 있어요. 원래 엔티티, 개체를 설명하는 정보로 애트리뷰트를 썼잖아요. 근데 관계도 설명하기 위해서, 그 관계 자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애트리뷰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 일자 결제 방식 있을 수 있죠. 고객이 이 책을 샀는데, 어떤 책을 샀는데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에 샀고 결제는 카드로 했는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구매한다라는 관계하고 관련된 애트리뷰트예요. 그러면 이제 관계도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면 점점 복잡해지죠. 네. 마름모도 네. 테이블 같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이 여러 명이서 지금 우리는 개념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실제 구현할 때 테이블에서 나중에 이거 변수를 어떻게 이런 얘기 나오겠어요. 그게 아니고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갈지 다시 고민해요. 우리가 DB 네.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고객은 네. 구매를 애트리뷰트처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객을 구매한다 자체를 애트리뷰트로 가진다? 그렇지 않아요. 고객 자체를 설명할 때는 구매한다라는 애트리뷰트 있을 필요가 없죠. 고객이라는 엔티티, 개체 자체를 설명할 땐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런 것 자체가 고객을 설명하는 거죠. 구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고객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책이라는 개체와 관계를 맺었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저기 가운데 있는 거를 보고 구매한다. 네. 그걸 보고 나중에 테이블을 설계할 때 어떻게 메르키를 만들어가지고 관계해야 되잖아요. 네. 되게 좋은 궁금증이에요. 지금 이 앞에 그림을 할 때 분명히 엔티티하고 개체와 개체의 관계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그 궁금증을 갖도록 하는 실습이었어요. 앞에 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을 자극하는 실습이었거든요. 잘 자극받았어요.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는 방법이 이 이하를 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 있잖아요. 개념적 설계 끝나면 이 개념적 설계 결과를 논리적 또는 구현 모델로 바꾼다 그랬죠. 변화한다 그랬죠. 그때 지금 질문하신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될지. 이게 개념적 설계를 관계형 데이터 모델 또는 테이블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그걸 배워요. 다시. 근데 이걸 개념적으로 설계하고 있는데 밑에 것을 막 고민하고 해서 섞어버리면 죽두밥도 아닌 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다면 상관없어요. 근데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섞어버리면 이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이상한 거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걸 구매라고 되어 있으니까 네. 고객을 이용해가지고 그 고객이 어떤 책을 샀는지를 띄워줄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고객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그 책의 목록을 띄워줘야 되니까 고객한테 그 책에 고유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식으로. 좋은 궁금증인데 뒤에 해결해 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게 필요해요. 근데 아직 이 개념 설계는 그걸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고민하게 되면 개념적인 설계는 분명히 뭐냐면 고수준의 설계였잖아요. 일반적인 사용자도 내부 구현을 잘 모르더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계예요. 그걸 보지 않고도 이 개념적 설계 수준을 할 수 있어요. 설계를. 그러면요. 여기서 관계라고 저 동사로 주로 표현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프로젝트 같은 거 하거나 만들고 싶은 게 있을 때 네. 구현할 때는 서비스 로직이라고 말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주로 하게 되는 동사에 해당하는 사고 팔고 뭐 하는 그런 것처럼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지 여기까지만 생각하고 이 모델을 그리는 거예요. 아, 이거요?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은요, 자꾸 객체 그거랑 섞여서 헷갈려요. 객체랑 근데 섞여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 세계까지만 딱 바라보고 예. 이걸 그리는 건지. 현실 세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아,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라고 우리가 도출했던 거 있죠.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프트웨어에 요구사항이 나오겠죠. 그리고 같이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이 나온다고 했죠. 그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그게 객체가 무엇이 되고 테이블이 뭐가 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만들어야 될 소프트웨어에 어떤 데이터들이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그 데이터에 대한 요구사항만 가지고 개념적인 설계를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 소프트웨어가 어떤 식으로 동작해야 될지가 관련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현할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개념적 설계에서. 여러분이 좀 미리 경험한 거, 미리 프로그램을 해봐서 섞이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이거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관계에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분류될 수 있어요. 자, 관계의 차수를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관계에 참여하는 개체의 수, 여기 정확하게 하면 엔티티 타입의 수죠. 그래서 이한 관계는 둘만 관계에 있는 거. 네. 여기 그림으로 보면 프로젝트하고 부서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죠. 네. 부서가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한다라는 관계에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는 프로젝트 엔티티 타입과 디파트먼트 엔티티 타입 두 개만 관련이 있죠. 이한 관계는 이한. 두 개가 관련 있는 관계예요. 실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관계는 이한 관계예요. 가끔 상한 관계가 나와요. 수업 강좌 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사한 관계. 근데 한번 그 예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나올 거예요. 실세계의 사한 관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3한까지가 보통 있는 관계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순환 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순환 관계는 흔히 이한 관계에서 자기 자신 엔티티 타입과의 관계. 불간인데 자기 자신 엔티티 타입이에요. 떠오르는 예가 혹시 있으신 분? 순환 관계. 이건 있을 법도 한데 사원하고 상사예요. 사원하고 상사. 네. 그 엠플로이라는 요 관계 있죠. 엠플로이라는 엔티티 타입을 보면 사원은 자기 자신 같은 타입하고 관계가 있죠. 상사 관계가 있죠. 부하 직원과 상사 관계. 그게 바로 순환 관계라는 거예요. 이한 관계이면서 순환인 관계예요. 이런 것이 이제 관계 차수에서 골라의 요소이고, 그 다음에 관계 유형에 매핑 카디널리티 기준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카디널리티라는 단어가 낯설죠. 관계를 맺는 두 개체 집합에서 두 개의 엔티티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 여러분 프로젝트하고 디파트먼트가 있다고 합시다. 두 개체 집합에서 각 개체 인스턴스가 연관성을 맺고 있는, 즉 프로젝트하고 디파트먼트가 연관성 관계를 뭔가 맺긴 맺는데 맺고 있는 상대 개체 집합의 인스턴스 개수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서하고 프로젝트에서 부서와 프로젝트는 관리한다라는 관계가 있었죠. 어떤 부서가 어떤 프로젝트를 관리한다 이런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인스턴스가. 특정 프로젝트 하나 있어요, 인스턴스가. 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는 몇 개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개. 여러 부서가 프로젝트 하나를 관리하나요? 데이터베이스 요구사항을 다시 보고 가보세요. 프로젝트하고 부서 관계.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 뉴 이어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가 하나 있어요. 근데 뉴 이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부서는 몇 개예요? 한 개 부서입니다, 지금. 네, 관리 부서는 한 개예요. 프로젝트 하나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서는 한 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관리한다는 관계에서 프로젝트 기준으로 봤을 때 디파트먼트는 한 개의 인스턴스가 참여하는 거예요. 매핑 카디널리티가 1이에요. 거꾸로 볼 수도 있죠. 부서 입장에서 프로젝트로. 부서가 정보기획부예요. 이 정보기획부가 관리하는 프로젝트는 한 개인가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나요? 여러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나요? 네. 그냥 그렇죠. 용사에 명확하게 써 있어요. 한 개의 부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다. 즉 N이 돼요. 그래서 매핑 카디널리티는 부서를 기준으로는 프로젝트가 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매핑 카디널리티 1대1, 1대 N, N대 이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함수에서 배운 거예요. 함수 간의 XY 함수 관계. 그것을 여기 엔티티, 개체와 개체 간의 관계를 적용하고 조금 아까 봤던 프로젝트하고 디파트먼트 관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이 돼요? 어디에 해당이 되죠? 부서 프로젝트. 프로젝트하고 부서, 네, 관리한다라는 관계에서 1대 다. 부서 입장에서는 1대 반대,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1대가 아니에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1대1이다. 부서가 관리 부서는 한 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이 관리하는 부서는 한 개죠. 그러니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1인데 지금 여기서 카디널리티는 둘 다를 고려했을 때 1대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젝트 봤을 때 1이잖아요. 부서가 봤을 때 N이거든요. 합쳐서 1대 N이 되는 거죠. 두 개 합쳐져서 프로젝트와 부서에 관리한다라는 관계는 1대 N이 되는 거죠. 즉 프로젝트 부서 하나일 때 프로젝트가 N개가 있는 1대 N 관계가 성립돼요. 카디널리티 기준으로. 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이해하려면. 이항관계, 상항관계는 상당히 뻔한 건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거 이해하려면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 파악해서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엇이 되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음 단계가 달라져요. 여러분이 아까 궁금했던 거 있죠. 테이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달라져요. 여기 열심히 했던 부서하고 사원하고 부서하고 관계. 이거는 아까 프로젝트하고 부서가 아닌 사원하고 부서예요. 이거는 부서의 관리 사원, 관리한다죠. 똑같은 관리한다인데 이건 사원이 부서를 관리한다라는 관계죠. 그럼 얘는 사원이 관리하는 부서는 몇 개가 된다는 소리죠? 한 사원이 홍길동 사원이에요. 관리하는 부서가 몇 개가 돼요? 써있는데 한 개. 수업 참여도가 떨어집니다. 이거. 써있는 것도 답을 안 해요. 써있는데 아니 근데 영상에 뭔가 저기 줄도 두 줄이고 예, 영상에 예. 한 명의 관리사원이 왠지 여러 부서를 한다 그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걸 그럼 재생기고 있어요. 네. 한 부서입니다. 사원이 관리하는 부서는 한 개예요. 거꾸로 부서가 있어요. 이 부서가 뭐 예를 들어 인사부라고 합시다. 인사부서에 관리하는 사원은 몇 명이에요? 참여도가 별로 안 좋아요. 가만한 몇 명이 없어. 답이 써 있는데 이거 수업 참여도 이거 어떡할 수가 있어? 네. 한 명이잖아요 지금. 관리사원 지금. 답이 안 써 있으면 제가 뭐 몇 명에 접하는 걸 이해하는데 다 써 있는데. 저기 짝대기 개수는 짝대기 왜 두 개가 있어 하신 거예요? 이거 짝대기 두 개요? 잘못하신 거예요? 관찰력이 좋군요.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와서 그것 때문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거 바로 뒤에 설명할 겁니다. 뒤에서. 네,
저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냥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관찰형입니다. 카디널리티가 뭐예요? 행사원 형부서. 네? 이거 설명했죠 열심히. 개수, 소원은 프로젝트가 뭐예요? 숫자를 얘기해. 카디널리티. 아니요. 카디널리티 어떤 개수이고요. 근데 이게 매핑, 아. 두 관계, 두 개 엔티티 간의 매핑, 관계되는 숫자라는 소리예요. 매핑 카디널리티. 그게 바로 1대1이냐 1대 n이냐 0대1이냐 이 숫자를 의미해요. 두 엔티티 간에 연결되는, 이걸 이제 매핑이라고 표현되는 건데, 연결되는 개수, 인스턴스의 수가 몇 개냐는 거예요. 관계의 매핑 카디널리티.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에 참여하는 특성으로 또 볼 수 있어요. 참여. 이 참여는 뭐냐면 전체와 부분 또는 필수와 선택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자, 전체 또는 필수 참여는 뭐냐면 모든 개체 인스턴스가 관계에 반드시 참여하는 거예요.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되는 관계.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부서는 반드시 관리자가 존재해야 된다. 이거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부서 엔티티는, 디파트먼트 엔티티는 관리자가, 즉 사원과하고 관계가 관리 사원이라는 관계가 있었죠. 관리한다. 그 관계에 있어서 모든 부서는 반드시 관리자가 존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이 부서와 사원 간의 관계에 관리한다라는 관계에 있었죠. 그 관계에서 부서라는 엔티티 개체는 전체 참여 엔티티가 돼요.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자, 네. 모든 고객은 반드시 책을 구매해야 한다.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하신 분이 있는 것처럼 이건 이 글로만 문장으로 보면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해석이 갈릴 수 있어요. 모든 고객은 반드시 책을 구매해야 된다. 이것은 그냥 사지 않았지만 고객으로 등록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게 말이 되는 경우는 그 고객이 아니고 회원일 뿐이에요. 책을 아직 구매하지 않은 사람. 그냥 유저라고 등록이 될 수 있고, 고객이라는 커스터머가 따로 있다면 이 고객은 책을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만 고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데이터베이스 구분했다면 말이 돼요. 모든 고객은 반드시 책을 구매해야 돼요. 즉 구매한다라는 관계, 아까 얘기가 있었잖아요. 유저하고 북하고 있을 때 유저가 아닌 고객, 커스터머. 구매한다라는 관계에서는 고객은 반드시 참여해야 돼요. 전체 참여가 돼야 돼요. 이게 말이 된다면. 그래서 현실 세계의 의미를 따져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전체 참여인지, 이게 아니라면 다 뭐예요? 부분 참여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면 부분 참여가 되는 겁니다. 개체 일부만 관계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책 개체의 일부만 고객 개체와의 구매 관계에 참여한다. 여기서 지금 아니라고 했던 답안분들이 있죠. 이런 경우죠. 이 경우에서 약간 다르게 기준이 뭐예요? 책이죠, 지금 개체가. 그래서 고객이 책을 구매한다인데 고객 엔티티가 아닌 책 엔티티를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책 개체 기준으로. 책으로 보면 모든 고객은 구매한다라는 관계에 다 참여해야 돼요. 그죠? 그 위에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 구매한다라는 관계에서 책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책이 구매한다라는 관계에 반드시 참여하는 건 아니죠. 팔린 책도 있고 안 팔린 책도 있을 수 있죠. 그럼 책 엔티티, 책 개체는 부분 참여예요. 구매한다라는 관계. 이게 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했던 앞에 입장을 보면 책뿐만이 아니라 고객도 부분 참여겠죠. 그래서 앞에 아까 이게 뭐냐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전체 참여는 두 줄, 부분 참여는 한 줄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사원과 부서 간의 관계. 사원이, 어떤 사원이 부서를 관리한다라는 관계. 자,
이 오른쪽에 전체 참여 이거 문장으로 어떻게 돼요? 모든 부서는 사원이 그 모든 부서는 관리하는 사원이 있어야 된다. 모든 부서는 관리하는 사원이 반드시 있어야 돼. 모든 부서가 다 참여해야 돼. 관리한다는 게. 이거 부분이라고 돼 있네요. 이거 문장으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원 중 일부는 부서를 관리해야 한다. 사원 중 일부만 관리 사원입니다. 모든 직원이 다 관리 사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부분 참여해요. 이제 관계를 받고 관계를 표현할 때 아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카디널리티. 그 이항 상항 관계는 직관적이에요. 하다 보면 당연히 나와요. 매핑 카디널리티와 전체 참여냐 부분 참여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그걸 파악해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나와서 그리시는데 그리시기 시작하시되 쉬는 시간을 제가 안 가졌잖아요. 쉬는 시간은 그리면서 그냥 갖겠습니다. 알아서 쉬었다가 오시면 돼요. 우리 지금 보강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아까워요. 자, 근데 우리 사람이 2명이 더 왔죠 지금. 네. 네. 그래서 한 조를 더 만들겠습니다. 한 조를 더. 이쪽 면을 하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바글바글하겠네. 여기는 이제 3명이 3명조가 3명조가 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매매하죠 숫자가. 자, 아까 이렇게 한 조를 했죠. 네. 자, 여기 4명 가시고. 왜 사람이 잘? 요렇게 3명 가시고 여기 종송군하고 이렇게 셋. 요렇게 셋. 하실 수 있겠죠? 네. 잘하신 거. 네. 조가 살짝 달라졌어요. 네. 자기 조 아시죠? 나와서 그리시고 여기다가 단위를 추가하는 겁니다. 선을. 사진을 그려서 이런 거를 없애고 그래서 너 걸리고 있는 거 저는 자체 신청 내가 꼈어. 그냥 너가 눈 맞은 거를 보였는데 절대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오를 거랬는데 꼈어. 지금 그다음에 상황적 프로젝트 다 돼요. 한 프로젝트 여러 상황이 있어요. 한 상황에서 여러 프로젝트가 있어요. 왔어. 여기 그치. 관계 세빈. 그리고 그 얘도 부서랑 프로젝트도 관계가 있어요. 프로젝트랑 모든 사원이 지금 프로젝트 하실 정도. 그럼 일단 당연히 그렇게 그래야지. 놀면서 보여주는 거 맞아. 되게 많이 시죠. 이거는 약간 사회적인 거죠. 당연한 거. 프로젝트 참여하는 사원이 합격하는 프로젝트 원래 아무도 일하는 사람 없으면 프로젝트가 이상이 지원을 원래 안 하고 일단 회사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진행. 네. 이게 1대 N이 네. 회사 있고 모두 프로젝트 부서가 있어야 돼. 네. 프로젝트 부서 어디서? 이거 한국인가 보다. 한국에서만 매니지에 대한 지금 회사는 왜 1대1이죠? 그 다음에 한국은 여러 프로젝트. 근데 프로젝트가 관리 진행 프로젝트 관리하고 진행하는 거는 저는 하나밖에 아니 있는 사람은 일단 사원 관리하기 시작한 날짜 그러면 그런 거 왠지 빨간 영어로 색 근데 관련 사원 시작한 그거잖아요. 그리고 고양가도 사원이 부서를 관리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사원하고 이게 지금 그럼 애매한데 뭐 진행하는 여기다가 관리 정보를 회사가 부서 가져야 되잖아. 그것도 해야지. 부서랑 사원 사이에서 나중에 한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 관리 정보를 여기다 넣을까요? 얘는 위치가 더 넓어. 사원이 관리하는 거구나. 아 그건 부서가 관리를 프로젝트는 크게 두 가지만 모든 프로젝트. 3년 프로젝트가 따로 생겨요. 거기는 기억 지역에 좀
순위 내고 두 개나 아니고 부서가 좀 많은데 부서를 여기하고 아니 여러분 부서 얘기 지금 두 가지 관계가 있어. 부서가 관리가 있고 양보니까 소속 부서 여기 넓게 잡고 두개다 하면 되지. 저는 반대로. 두 개를 연결해서. 프로젝트 적으니까 프로젝트 저는 해주세요. 아니야.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럼 관리 우리하고 또 관리 시작 날짜를 여기다 넣을까요? 그래. 부서 먼저 부서를 이름 관리를 해서 모든 사원은 1대1이 지금. 여기에 관리해야 그렇지 않아? 그거는 양쪽 다 있는 거 같아요. 모든 부서는 사원번호? 여기다가? 아, 프로젝트. 아이디가 여러 연결돼 프로젝트. 이거 사원이랑 아이디를 여기다 관리 사원 시작했다. 두 가지. 그러니까 일부러 사원을 나눴어요. 이거를 그 두 개를 합친 뭔가를 만들고 추천을 위한 그 사원이랑 시작을 모든 관리 정보가 관리 사원이랑 세부에 대한 시작을 문제가 네, 애초에 관리 정보라는 거 없고 부서가 없어요. 그럼 회사도 영업하기 없으면 엠플로이 프로젝트 회사는 부서 여러 개 실제 현실 세계에서 그게 좀 감이 없을 수 있는데 회사로 아니까 회사의 부서잖아요. 모든 부서가 프로젝트를 부서들이 관리해서 뭐라고 할까? 부서는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회사는 부서가 있어야겠죠. 부서 없는 회사도 있어. 본관리만 하고 있을 수도 있죠. 프로젝트라는 게 없어요. 다음 부서는 그런 회사. 아니면 그거는 합의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모든 부서를 다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뭔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래. 그럼 스타트업이 나와야 이게 부서와 아무 부서도 없고 그냥 회사만 있어. 그 유료 회사들은 이름만 탈세용으로 이름 주식할 주식을 때만 주식할 때만 몇 대냐? 네. 일이 안 프로젝트 보고 여러 개 몰라. 프로젝트 쪽에 아, 부서는 프로젝트를 반드시 진행해야만 하잖아. 부서 관리가 소매 부서도 있지. 아, 좋다. 관리를 저거 하는데 일단 채워요. 회사가 아까 그거 사업 얘는 두 줄이고 얘는 한 그러니까 줄이고 그리고 1대1이고 1대1 바꿔야 되나? 1대1 부양가 모든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거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오는 거예요. 이 회사 테이블에 아니 그 부양 가족이 이름하고 왜 꼭 여기 하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그다음에 아니야? 저기 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모든 사원들 부양가족을 알기 위해서 사원을 부서관리 사원을 이렇게 여기에 부양 안 하셔도 되죠. 바뀌네요. 아무 사원은 부양 안 하셔도 되죠. 아, 그 의미에서 그냥 회사 관리 차원으로 그냥 관심이 그냥 전국민이잖아. 제가 전국민. 이 회사는 전혀 관계 없는 사람. 얘는 테이블이 아니라 관계를 설명하고요. 관계가 여기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설명해달라고 뭐. 맞아? 맞아? 아, 이런 얘기가 나오구나. 맞아. 만약에 정보가 다 얘가 라스트에도 되고 안 되고 부양가족이 서로 내 말은 관계가 더 얘가 참여가 돼요. 항상 그러니까 사원 중에 항상 있어요. 일부분은 관리 사원이 있어요. 회사 일부분은 관리 사원이 아니잖아. 부서죠. 그러니까 부서는 부서는 스스로 어떻게 표현? 관리 사원이 무조건 한 명 이상 있어야 되잖아. 한 명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게 회사 자체의 시스템을 이렇게 이거 사람 안에 구조 조합으로 사실상 구매일자랑 결제 전책이 여기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테이블 만들 때는 여기에 따로 다리로 관계에 관련된 회사랑 관계를 지도? 그러면은 이거 회사는 전체의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넣을지 여기에 넣을지를 고민을 따로 누가 어차피 누가 지금 시간 어느 상사 왼손 상사예요 오른손 상사예요. 그것도 여기에 넣어요. 직속하면은 말단이랑 회장님 같은 원칙들로 구성.
신입사원이라. 근데 이거 연결은 약간 직속 관계로 연결되는 거 아니야? 근데 부서에 부서관리 사원이 누군지를 회사의 그리고 이렇게 아이디가 또 하나 이거 어느 쪽에 사는데 지금? 여기가 부서관리 사원이 회사 한 개라고 상사 한 명에 아, 그렇지, 그렇지. 사람이 상사관리 시스템에 다 사원 쪽으로 들어가니까. 아 부하는 상사가 있어야 되고 부하는 상사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엄청나 있을 수도 있지. 네. 말단이면 관리랑 관련돼 있어. 이해하고 봐야겠다. 물 먹어. 아니 뭐 관련 없는 것들은 빼고 관련 있는 거는 다 안으로 넣고 해서 만들고 나서 나중에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넣어도 이거는 부서에서 여기가 여기 두드리는 거. 여기 있으면 부서가 다 데이터베이스. 부서 입장에서 부서는 반드시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갈지를 아직 정하지 않고 관리를 그러니까 이거 개념적으로 설계한 사원은 컴퍼니 부분에서 이 관계에 관련된 애들은 여기에 두고 나중에 설계할 때는 개수도 아니, 내가 이야기한 게 있어.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있는데 얘는 이거는 그냥 관계랑 관련 없이 조금 있어야 되는데 관련 관리하는 사원인데 네. 아 저 모든 사원 네. 취업도 하는 거 아예 끝났어요. 끝났어요. 빨리 돌아오세요. 제가 체크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부서 끝났고 여기에 아 로케이션 안 돼서 로케이션 관리선이 로케이션이 필요 없다. 위치 기계 명세가 없어요. 로케이션 중복돼 1대1가 있어. 아까 전에 1대1이라고 그러면 이거 끝나고 부서 프로젝트에서 한 부서는 여러 프로젝트를 관리하니까 그 프로젝트랑 부서를 일단 연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여하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어요. 관리가 아니에요. 프로젝트도 있고. 아 이거 프로젝트구나. 아니다. 지휘에서 짝대기 보면 관리를 받지 않게 그래서 한 일단 부서에 부서는 프로젝트가 이렇게 하고 좀 상상 꼭 있는 건 아니고 프로젝트는 부서가 꼭 있어야 되고 이게 1대 다였던 것 같아요. 답이 나와 있어. 근데 저거 두 줄 맞는 거 같아요. 이게 이게 네. 안 나와 있네. 1대 다일 것 같아. 1대 다일 것 같아. 부서는 그러니까 부서가 하나고 여기가 1대 아니야? 그 디파트먼트를 아니지 1대 다지. 1대 하나의 부서에 여러 개 있고. 프로젝트는 부서가 무조건 하나씩 있는 거고 부서는 프로젝트를 여러 개 가질 수 있잖아. 하나의 그러니까 1대 여러 명의 부서에 여러 명 하고 얘는 그럼? 관리가 명세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 아, 요구 사항이?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 노리신 거죠? 노린 게 아니고 프로젝트가 빨간색 부서가 빨간색이라고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쟤네 프로젝트 없을 수도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 그리고 함께 사원이랑 프로젝트 회사는 뭔가? 회사는 뭔가? 그거를 사원이 DB 설계하는 관리자, 설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개발자 아이디를 다 부서 관리자 그거를 뭐가 맞는지 결정해야 돼요. 관리 부서에 네, 요구 사항이 100% 부서에 다 프로젝트 나오지 않아요. 없으면 그래서 자기 소프트웨어가 어떤 환경에서 적용될지 어떤 경우 미래를 예측 아이디가 하나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 현재 명확하지 않아요. 자, 예를 들어 앞으로 먼저 부서하고 일단 이거 정하는 나중에 뭔가 부서가 여러 개 프로젝트를 참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부서가 뭔가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프로젝트가 완료돼서 뭔가 사원을 진행한다가 아니고 네, 관리한다 이게 사원은 관리 이름을 이름을 좀 있겠죠. 어차피 이거 그렇게 볼 게 아니고 부서가 프로젝트 관리하냐 관리하는 거 사원이 오히려 프로젝트를 참여해야 되는지 안 해야 우리 되는지 인터넷 쇼핑몰이거나 일반 회사에서 그리고 부서들 여러 개를 떠올려 보시고 모든 부서가
항상 뭔가 프로토콜을 진행하는가 이걸 보여야 돼요. 이거의 기본 키는 급여 넘번지 내는 저기 프로젝트가 생성이 네. 먼저 될거 아니에요. 먼저 그러니까 사원들이 프로젝트에 아직 참여 안 한 프로젝트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 줄을 그렇죠. 뭔가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는데 사원이 아직 아무 참여를 안 하면서 진행이 안 되고 섭리하는 있을 수 있어야 이런 그래서 그거를 한 줄로 해나가다가 얘도 그냥 이번에 그래서 요구사항이 업무보다 이걸 선을 어떻게 하냐면 요구사항을 속성화를 해요. 요구사항에 불분명했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모두 안 돼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토론하면서 요구사항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기본 키는 SS. 그리고 제일 문제가 저 사원이었어요. 이게 주민번호. 사원끼리 직속 상사 관계가 있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표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오른쪽 팔이 1대1 그리고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그냥 셀폰 때는 1대1 이럴 때는 1대1이 명확한데 이럴 때 1대1은 그러시면 저도 일만 되기 때문에 그 일하는 시간이 1대1이고 한쪽만 전체 참여. 사원에 근데 우리 아이디를 정하지 않잖아. 하다 보니 이거를 왜냐면 이게 조합 없는 말단 사원은 사장 말단하고 거꾸로 보면서 사장님은 거의 합의 그래서 저는 모든 사람은 상사 있어야 돼요. 사람을 썰풀하게 사실 저 사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 사원은 한 부서에 속하지만 여러 프로젝트를 개념적으로는 없죠. 명예상으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최고 이사회 다 발미랑 일단 따로 하나 더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관리하는 사원 사원이 부서에 어떤 사원은 속한다.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는 사원이 있을 수 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저희가 했어요. 그게 결정이 돼서 우리 속지는 절대 그런 일이 미래에도 있을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국 사회에서 놀고 있는 사원이 처음 없어. 근데 실제 현실의 대학 업무는 프로젝트라는 게 구성이라든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일상적인 구성 업무만 하는 직원이 될 수 있어요. 프로젝트식으로 돼 있지 관리 않아요. 전용. 관리 전용 이런 게 일상적인 구성 업무 하는 근데 저희는 항상 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서의 일상 업무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있어야 된다. 사원은 꼭 있어야 돼. 부서를 관리하는 것도 일종의 프로젝트로 처리할 만들어서 할 수도 있겠죠. 하고 그게 결정이 돼요. 부서 사원은 부서가 하나고 노는 사람은 노는 프로젝트 만들어서 사원의 거기에 주소가 그냥 단체네요. 네. 주소가 단체. 숫자 써야 돼. 주소가 왜 전문이에요? 이사가 사원 주소 여기 어떻게 이렇게 회사 집 이제 회사 게 아니라 시간이 올려서 같이 해가지고 그 속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도 원래 사원은 여기서는 보통 주민등록기상 프로젝트 사원의 사원이 법적인 업무라면 아 되겠죠. 그게 사원도 주민등록기만이 아니라 실제가 주민등록 사원과 저는 저기 명세에 있는 줄 알았어요. 한 사원 영어 주소를 가리죠. 없었네요. 이 사원은 사회 실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실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그래서 그 업무 개발팀하고 DB 설계팀하고 다 관련자들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결정되면 나중에 프로에 못 바꿔요. DB도 못 바꾸고 그냥 최대한 자율적으로 높게 하면 되잖아요. 다 조절을 하지 말고 자유도가 높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게 자유롭게 하겠지만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효율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도 나중에 다 자율성이 있다 보니 처음에 개발이 쉬운 것 같아 막상 개발하면 이렇게 되고 값이 이럴 때는 여러 개서 무조건 올 수 있다고 원래는 값이 무조건 하나만 와라고 근데 이게 하는 거하고 두 개도 올 수 있어라는 거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은 저기가 너무 복잡해 올라가는데 오히려 그래서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건 최대한 주식을 많이 찾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그런 거 많지 않고 뭐든지 가능하면 모든 게 MD이 돼버리겠지. 그렇죠. 모든 게 MD, 모든 게 MD하고 모든 게 옵션이겠죠. 선생님이 DB도 저기 좀 어려워요. MDN을 하게 되면 뒤에 보상해주는 게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것도 최대한 작은 제한을 해야 돼서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유리하고 이게 모든 게 MD이면 뒤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이게 다음에 수업에 배우면 이거 실제 구현 레벨로 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제가 그거 때문에 이거 주당 있잖아. 이거 하면서 깜짝이야. 일단 완전히 제 성인에는 쉽게 만들던 키보드 올린 게 나다고 안 사용하면 프로젝트 이게 3개 아까 말한 거 이게 쉽게 하는 거 아닌데 허리를 짧을수록 좋다고. 제가 예전에 혼자서 삽질을 했는데 허리만 단위가 10개씩 오늘 때가 있으니까 SQL이 SQL 그게 CU 야구인데 CU 같은 게 예를 들어서 CU는 최근 사원이 안 돼. 최근 한 달간이 뭐 연결이 다른 이게 왜 그런지 타율 같은 거 계산하는데 타율은 진짜 남들이 조정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타석수랑 안타수를 받아와서 그러면 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만들 수 있지만 왜 안 만드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때는 강호의 언어를 배우면서 허리가 재밌어가지고 만지다 보니까 거기서 안에 해결이 어떻게 될 거 말이라고 그래서 허리를 불러서 셀렉트 사원이 일하는 얘를 막 조인해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또 거기서 셀렉트를 해서 하다 보니까 전 며칠 쓰지 않았는데 양이 엄청 많이 되더라고요.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내가 바보짓을 했구나. 이게 뭐 다 짧게 하는 방법이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물론 그 정도로 짧게 하는 방법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현장에서 사실 사람도 대전이 필요해요. 엄청 짧지는 않은 거예요. 짧을수록 좋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대부분 왜냐면은 제가 괜히 외워서 관련 없을 때는 회사에서 다시 그게 이거를 이렇게 해야 내가 잘하고 있었구나 생각이 전체적인 내용 성적이면 4개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에게 어디나 심플이 코드나 디자인이나 컬이나 일반적인 어떤 경우는 어느 경우는 간단하게 되고 이렇게 복잡하게 왜 그렇게 했냐면요 싹 조인해가지고 그게 하려고 했는데 안 끝나더라고요. 조인이 되게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러면 배운 대로 조인 한 3-4개 하니까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처음 이렇게 걸리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뭔가 나와서 합치고 막 그러는 그게 사실은 뭔가 친구들 너무 빨리 하면서 일단 생각하는 거야. 친구적으로 나타내는 이슈가 대한 것에 대해서 너무 합의가 빨리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팀만 사원을 그대로 나머지는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프로젝트가 아무 사람이 안 참여한 프로젝트가 근무 시간이니까 잠깐 일단 만들어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실제 뭐 회사에서 이게 아니야 그래서 사원이 없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만들었는데 아무도 참여 안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가서 이게 아까 그거 언젠가 참여했었다가 우리 회사 우리 스탠드 게임을 있는데 우선 만들 때 로고를 이용하죠. 못 만든 줄 알았어요. 버려야겠다. 버려야 돼. 너무 심하게. 새로운 게임 아니고 근데 딴거 지금 밀리는 하려고 아무 생각이 안 돼 있어. 그거는 그림 안 봤어. 너무 완전 내시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여러 부서가 있다가 NC에는 여러 부서가 있다가 이 밑에를 쓰레기라고 특색을 이용해 결정을 하고 뒤에 그걸 만들어요.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다음에 프로젝트에 만들죠. 기획실 꺼내놓다고 만드는데 안 보고 하지 만들면 기획도 있어요. 어디서 오는 괜찮은 것 같아요. 기획을 누가 하고 어쨌든 이거 한 명이 기획을 안 보고 다 한 다음에 보고 운전하는 게 나아요. 와 다행이다. 안 해서도 돼. 일단 다 해서 일단 하나는 없는 빈 부서가 있을 수가 있어. 나는 사실은 그 여기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는 이게 있어도 된다고. 표현하는 부분이잖아. 표현하는 부분을 우리는 지금 애니 테이블에서 원래 두 개짜리 아니에요. 얘 같은 게 원래 두 개면 원래 두 줄 아니었어. 뭐 얘기하다가 빈 부서 있을 수도 있다고. 이번 부서 우리 부서는 없어. 해가지고 이유가 있다. 항상 없을 수가 있네. 아 CEO도 사원이구나. 근데 그냥 아예 그럼 일단 쓸게요. 휴가를 하고 있는 거지. 논리적인 일단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데 아직 프로젝트 시작한 게 없다.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느 계획대로 맞아. 할까요? 몇 시간? 네 여기로 앞에서 세울 것도 아니고. 안 쓸까? 절대 안 돼. 근데 난 되게 이거 보고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사원과의 관계가 난 차라리 자기가 자기 걸 없애 버리려. 사원과의 관계가 있어야 되니까 이 두 개를 이해하는 거 중요한데 맞고 그냥 제가 예술로 순간에 시간을 하고